오늘 함께해 주실 5분을 소개합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지혜 변호사, 이경환 자유한국당 고양갑 당협위원장,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당초에 정상회담에 나왔을 때 그 솔직한 모습,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그 결심이 지금 야밤에 북한의 변심처럼 보이는 행동에 많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김정은이었는데 말이죠. 잠깐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뭐죠?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단 말입니다. 뭐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영적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또 약간 좀 남겨놓고 합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죠. 그치? 뭐 오늘 여기서 다 얘기, 다음 기회까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두 나라 간의 행복의 열차가 칙칙폭폭 계속 잘 나갈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 남북 고위급 회담 10시간을 앞두고 북한이 무기 연기하겠다는 그 통보 때문에요. 정부가 긴급하게 아마 의향을 탐문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어제 12시 오전에 통주문에서 합의를 했죠. 오늘 네. 이제 10시에 보는거로 판문점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어제 밤 12시경에 다시금 이제 돌연 취소를 했고 새벽 3시에 조선중앙통신에 그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다시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 내용이 저희가 보니까요. 이 진입하게 정부가 긴급히 나서고 있는데 일단은 무기한으로 이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죠.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메시지는 굉장히 좀 명백하고 분명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0시 30분에 이제 우리 쪽에 먼저 통지문 전통문을 보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지금 이제 일단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3시에 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옵니다. 그때도 역시 이제 맥선더 이제 한미연합 항공훈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한 그런 발언을 이제 함께 섞어서 이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네. 장문의 성명문이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근데 그 딱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존 볼튼 맞춤형 서지컬 어택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이 존 볼튼이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매파 아닙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도 이제 북핵 처리 과정에 대해서 다 이제 핵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 쪽으로 이제 가져와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기도 했고, 리비아식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도 했고. 그런데 존 볼튼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장문에 존 볼튼을 겨냥한 발언들을 담은 그런 성명서를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정확하다. 그리고 또 이 표현 자체도 과거 같았으면 존 볼튼을 겨냥을 했으면 굉장히 신랄한 욕설에 가까운 표현들을 많이 썼을 텐데, 이번엔 보니까 그래도 나름 정제된 표현들. 그래서 북한이 역시 정상국가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좀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 성격을 다시 조금 이제 보충해 말씀해 드리면요. 이번에 저도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정부 성명으로 발표한 게 아닙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그냥 말을 한 거고요. 김계관 제1부상이 그냥 또 성명을 발표한 거고, 뭐 외무성이나 통전부나 조통평이나 뭐 국무위원장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 이번에는 일단은 공식적인 북한 당국의 입장이라고 보는 거는 여지가 남겨놓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서 앞으로 북한이 여기를 두고 이 향후 어떻게 될까 굉장히 유동성을 많이 둔 그런 포석이다, 그런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벽 3시에 조선중앙통신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새벽 3시면은 북한 사람들 다 자고 있을 거고 한국 사람들 다 자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껴있죠. 오후 2시니까는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미국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짚히는 것이 딱 두 가지 맥선드 이야기하면서 딱 무기체계 두 개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B-52와 F-22 랩터가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위협적이다. 그 이야기를 제일 초부에 하고 있어서 그런 전략 무기에 대한 대단한 그 위협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게 워낙 겹겹이 포석을 깔아놓는 북한이다 보니까요. 이게 정말 판을 깨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상 과정에서 기선제압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긴급히 진입 파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요.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잇따라 회의를 개최를 하면서요. 아무래도 청와대 그리고 관련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서 군 수뇌부도요. 오늘 송 장관이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도 브룩스 사령관을 만났던 것 같은데 이럴 때 말이죠. 혹시 핫라인 같은 거 이런 때 한번 쓰라고 해서 만든 거 아닐까요? 이때 한번 수화기를 들면 안 되나요? 현재까지는 뭐 청와대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네. 걸로 이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정도 같은 상황이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우리가 이제 통지문을 보내서 저쪽의 의향들을 여러 가지 좀 묻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신을 받으면 관련한 일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우선 보세요?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핫라인을 이제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새벽에 잠 설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네. 뭐 그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밑에서 실무진에서 뭐 잘못 꼬이거나 일이 꼬이거나 하게 되면 위에서 전화 한 통으로 호탕하게 풀면 됩니다. 네. 그게 핫라인의 일단 기본적인 취지였어요.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 조평통 차원에서의 이성권 차원에서의 그런 문제였다면 네. 그 위에서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핫라인이 서로가 통화가 안 된다는 것은 더 높은 수준에서의 의향이 서로 교환되어서 이런 전국이 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상황에서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이 조심스러울 겁니다. 만약에 이번 결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온 거라면 네. 통화하기는 대단히 불편해질 수 있어서 통화를 거부하거나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조금 더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수끼리 도모하려다가 안 되면 그 다음 카드가 그렇습니다. 없어서 말이죠. 네. 네, 위원장님. 예, 저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뭐 북한이 지금 당장 판을 깨겠다 이런 징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동안의 남북 정상회담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듯이 우리는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 속에는 언제든지 지금 이 판 자체가 네. 트럼프의 경제 제재에 따르는 김정은의 변심인데 그 김정은의 변심은 또다시 변심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김계관의 말 속에 보면 자국이 핵 보유국이 명백하다. 네. 그리고 CBI드라든지 그동안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때까지는 폼페이오가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다 촉구이 다 합의가 됐는 줄 알았는데 그걸 다시 제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 다시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핫라인에 관련해서도 어쨌든 핫라인이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핫라인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걸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북한이 왜 거부하느냐? 거부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걸 단순히 그냥 아직까지 기회가 안 됐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거부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판이 벌써 깨졌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네. 변심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속속 들어오는 보도에 따르면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은 분명히 미국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 같습니다. 아니, 미국 쪽에만 우리가 끌려가지 않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걸 보면 마치 승전국인 것처럼 다 달라고 한다. 왜 이렇게 고삐를 세게 주냐라고 하면서 지금 한번 틀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입장문 발표 내용에 보면은 리비아와 북한은 좀 다르다, 사정이. 이런 부분이 좀 명백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핵 개발 초기 단계였는데 이제 본인들은 핵 완성을 했는데 어떻게 리비아식 해법을 그대로 따르냐,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경제적 보상 하지만 자기들 사실 그런 거 바란 거 없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선을 그었는데, 그러니까 리비아와는 이제 분명히 차별화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약간은 조금
좀 성급하게 나가면서 김칫국을 마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구한 내용들을 보면은 승전국이 마치 패전국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굉장히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형태를 취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 쪽에서도 그러니까 국내 여론을 위해서도 한 번쯤은 크게 반박을 해줘야만 된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연 얼마큼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시험하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명색이 북한의 지도자인데 나도 체면이 있지 계속 이렇게 쥐어받기만 할 거냐라는 취지에서요. 한번 이제 세게 들이받겠다라는 취지로 이번 연기 통보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셨는데요. 미국 쪽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오후 시간, 그러니까 충분히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각에 던진 이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at Kim Jong-un had said previously that he understands the need and the utili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ing in its joint exercises. They're exercises that are legal. They're planned well in advance. We have not heard anything from that government or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indicate that we would not continue conducting these exercises or that we would not continue planning for our meeting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next month. 우리는 말이지 그냥 가는 거야.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미국의 움직임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이야기도 하면서요. 워낙 이 회담에 절절히 매달린 듯한 인상을 풍겼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번 던져서 찝어봐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김계관까지 이제 제1부부장 사실이 몸이 아파가지고 활동을 안 했던 사람인데, 네. 저도 한 몇 년 만에 새로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네. 김계관 이 사람이 이제 제1부상으로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왜 김계관 부상이 나서냐 하면은 미국에서 제일 잘 알려져 있고 미국과 협상 채널을 제일 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분명하게 저는 김계관이 나섰다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100%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서 또 김계관 제1부상이 하는 거 보면은 언제 우리가 경제 지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네. 체제 안전 보장을 이야기하면서 언제 우리가 경제 보장 이야기하고 경제 지원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느냐. 이야기했던 것과 앞서 말씀드린 이 B-52와 F-22 랩터 이야기를 한 것과 비교하면 네. 분명히 이번에 한미 연합 훈련 속에서 그 무력 전략 자산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대한 불편함들 네.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큰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취지일까요? 그런데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안보실장 만났을 때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다 이해한 바 있다라고 했었었는데요. 또 이 훈련 다 알고 나서 이번에 고위급 회담 응한 거 아니에요. 혹시 말이죠. 겉으로는 군사적 도발 왜 이렇게 세게 하냐 하지만 그 뒤에 언급한 천하의 인간 쓰레기. 이 훈련이 문제라 해도 감히 우리 존엄을 건드리다니 국회 마당에 내섰던 그분 마음에 걸린 게 아닐까요? 네, 태영호 이제 네. 그 공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간단히 요약을 하면 존 볼튼은 입 다물라. 네. 그리고 태영호도 입 다물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주 타겟은 존 볼턴이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향한 메시지도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존 볼튼 같은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네. 차라리 폼페이오 얘기를 들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네. 볼턴이 어떻게 보면 존 볼턴과 폼페이오가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 내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 굿캅, 배드캅 역할을 나눠 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존 볼턴이 이제 나쁜 경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쁜 경찰 얘기 절대 듣지 마세요라고 지금 이제 그 경고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거고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주로 이제 북한이 하고 싶은 얘기고 다만 이제 태영호 공사는 최근에 나온 발언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좀 심기가 좀 불편했겠죠. 네. 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그 부분은 살짝 건드리고 넘어간 거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맥선더 훈련 관련해서 왜 굳이 그 얘기를 언급했냐면 이것도 존 볼턴하고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22가 이 맥선더 훈련에 처음 참가를 했거든요. 한국에 네네. 처음 온 겁니다. 자, 이거 존 볼턴 작품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제 캐묻는 그런 그 상황이 네. 아닌가.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존 볼턴 류의 이런
일방적인 그 압박으로만 계속 이제 간다면 네. 우리는 거기에 응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전략자산이 날아다니고 태영호는 또 안쪽에 가장 내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 거북한 이야기만 꼭꼭 집어서 이야기했으니까 말이죠. 어떤 발언이 그렇게 듣기 거북했을까요? 그 당시에 태영호 공사의 발언이 있었었는데 말이죠. 네, 그저께 저도 간담회 저도 가서 그러셨군요. 들었었는데요. 뭐 일단 태영호 공사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영국에 있었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북한 체제, 권력 체제 시스템을 잘 체득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나름대로 해석하고 지금 상황을 해석하는 대단히 저도 공부하는 사람을 많이 들을 게 있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눈여겨드는 좀 집중되는 부분이 하나, 주목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북한이 과연 그런 지름 상황 속에서 핵 사찰을 받을 것인가. 사실 핵심은 핵 포기하는데 핵심은 핵 사찰일 텐데 핵 사찰을 받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북한 체제는 김정은 어쨌든 최고 존엄이 일단 모류의 체제인데 만약에 1000여 명이 넘는 사찰 단위가 리비아만 해도 1000명이 들어갔거든요. 1000여 명이 넘는 사찰 단위 들어가서 북한 전역을 뒤지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다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허락하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김정은 존엄이 무너질 건데 과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 더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지금 제작되어 있는 핵무기가 정치범 수용소에 만약에 은닉돼 있다고 미국이 판단을 하고 거기를 가보겠다, 뒤지겠다 그러면 과연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인권의 사각지대인 그곳을 만약에 북한이 그것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봤을 경우에 사실 사찰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부분이 대단히 북한으로서도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숨기고 싶은 부분, 어쩌면 굳이 다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니 북한 측에서 느꼈던 반응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태영호 공사의 이 부분이었죠.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된 대한민국 만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평양을 떠나서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 결국 판문점에서 남측 지역에 넘어왔어요. 제 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국은 백기를 들고 찾아온 것으로 봐야 합니다. 김정은이가 아버지가 다른 거는 지금 여러분 다 보셨지만 상당히 쇼맨십도 잘하죠. 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데 상당히 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정한 핵폐기 또 완전한 CBID로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냐. 대단히 북한은 격노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최고 존엄인데 쇼맨십이다. 그러면서 성격이 즉흥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는 이 모독을 당했다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도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새끼 자라 공장에 가서 봤는데 그걸 관리하고 있지 관리를 잘 못해서 직접 청살시켰다 이런 내용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책의 제목처럼 그 3층 서기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치면 청와대 비서실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의 체제 유지를 위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속 내용들 이런 것을 쭉 이제 기록하고 있어서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책인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16일 날 개최 예정이었던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는 이유로 이 맥스센더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태영호 공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맥스센더 연습 훈련은 11일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이 태영호 공사의 발표는 14일 날 국회에서 있었던 행사이기 때문에 15일 날 북한이 얘기를 해서 16일 날 회담을 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의 이유를 근거로 갑자기 또 이렇게 말을 뒤집는 건 근거 자체는 좀 희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숨어있는 다른 어떤 외교적 이유라고 하는 걸 찾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반응을 계속 기다리면서 트럼프 쪽에 떠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태영호 공사의 어떤 발언이 가장 마음에 걸렸을까요? 특히 일명 서유기에 나오는 첫8개 외교라고 하면서요. 억울한 척, 솔직한 척하면서 모든 걸 다 챙기는 외교를 하고 있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직접 검증하면서 그 직접 검증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 우리 전 의원님까지 이야기하신 어떤 숨어 있는 이유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원래부터 이야기를 할 때 숨어 있는 일을 따로 감추면서 밖에 어떤 형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형식적인 이야기는 바로 그 군사훈련하고 태용호인데요. 그 부분들은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기 쉬운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다 수긍하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사실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실질적인 이유는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인권. 지금 트럼프부터 이야기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바로 북한 인권법이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트럼프 계속 인권을 강조하면서 이제 단순히 핵 폐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계획 개방까지 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선을 긋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번에 보면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여기에 대한 타겟은 미국인데 미국인데 실제로 미국과 지금 뭘 지금 건든 것이 아니라 우리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을 중지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다음 주 되면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게 되어 있고요. 미국 정상회담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수순 속에서 늘 북한이 이 연초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우리 민족까지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상황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나온 이 F-22나 랩터나 이런 그런 그 전략 폭격기들에 대한 그런 훈련들 그런 것들을 두고 했을 때 한국 정부가 얼마만큼 조율해 낼 것인가를 보겠다. 여기에 대해서 태용호 문제도 그렇고 한미 연합 훈련도 그렇고 얼마나 이런 성의를 보이는가 보겠다. 보이는 마지막 보면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래서 볼 때는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보겠다라는 차를 많이 읽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측이 북한에다가 왜 그랬어? 잘하고 있었는데 우리하고 좀 다시 한번 리미트로 얘기를 해보자. 너희 얘기를 좀 들어볼게 라고 하는 우리 측의 반응을 또 북한이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이제 보면 이제 통일부에서 나온 보면은 통신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보내는 그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대화가 끊긴 게 돼서 유감이다. 그래서 태용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연합훈련을 때 일정대로 늘 있었던 왔던 사업이고 우리가 방어적인 건데 그거를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리고 끊임없이 남북 간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서 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번에 통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이 대화의 의지를 북한에다가 밝힌 그러고 있습니다. 판깨기인지 아니면 기선제압용인지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북한 주변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요,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긴 하지만 북한은 문을 열 각오가 돼 있다, 변하려고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좀 주변을 통해서라도 계속 내보내고 싶은 걸까요? 일단 보면 지금 사실은 북한의 식량이라는 문제가 90%가 장마당 시장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 하는 그런 배급제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요. 그렇게 봤을 경우는 생산되고 나면 그 유통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유통되는가가 핵심적인 문제고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유엔 세계 식량 기구는 끊임없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 기준 자체가 국제적 기준을 통해서 영양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차원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북한 자체가 체제의 문제는 아니라서요. 어떻습니까? 직접 지금 세계 식량 계획에서 보내준 영상을 저희가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정도만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일, 25일에 일단 그 핵실험장 폐쇄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기자들도 지금 초청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과연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지켜보긴 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미 유엔 내에서도 아무리 이 대북 제재를 좀 세게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 부분은 좀 푸는 게 맞다라고 하는 논의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로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물론 받아들일 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인도적인 지원은 좀 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류가 전반적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북한 측에서는요, 지금 이런 영상 그리고 흐름이 계속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언제쯤 다시 고위급 회담을 좀 재개할 건지 시점을 잡을까요?
사실은 뭐 22일 말씀하셨습니다만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고 네. 또 23일부터 혹은 25일 정도 안에 그 외국의 관계자를 초청해서 기자를 초청해서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큰 틀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어떻게 조정되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우리 고위급 회담이라고 하는 게 실제 한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한 발씩 좀 천천히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고 협상에 네. 있어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밑에서는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위원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측하고 같이 얘기합니까? 아니면 미국하고 얘기합니까? 지금 뭐 둘 쪽 다 우리로서는 이제 북한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미국하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선 미국하고는 이제 뭐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네. 오늘 지금 그 국방부 장관이 브릭스 한미연합 사령관하고 네.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연합 훈련의 수준과 형태에 네. 대해서 약간의 조정을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지금 그 움직임이 조금 있기도 한 상황이고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미국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뭐 대화를 그런 식으로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신뢰 형성에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지금 중간에서 지금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이 다시금 대화에 나올 수 있게 하는 명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좀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한미 연합 훈련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니 언론을 통해서라도 뭐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가 너무 약소로 밀리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 국민적인 감정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사실입니다. 네. 중재자가 참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느 한쪽 편도 들 수 없고 말이죠. 오늘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